반갑습니다. 흉부폐 질환 진단 및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한 4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광훈입니다. 저희 조는 김광훈, 진유훈, 최승혜, 박기범 총 4명으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제작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고 구글 콜앱과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소아 흉부 폐 질환 진단 및 분류를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대기질이 점차 오염되면서 폐 질환 환자들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 질환 환자들은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CT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CT 촬영 및 초음파 검사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검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하물며 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의료 인력이 줄어들면서 진단이 지체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집니다. 특히 소아 및 신생아에게 폐 질환이 발병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폐 질환 진단을 CT와 초음파가 아닌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하여 폐 질환을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여한 공모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3차 프로젝트를 위해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FA 솔루션 고려대학교에서 주관한 소아 흉부 폐 질환 진단 및 분류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을 실시하는 공모전은 소아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 4,000개를 활용하여 정상을 포함한 7가지의 폐 질환을 분류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평가 진표는 F1 스코어와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참여한 공모전은 로컬 환경 혹은 구글 콜앱을 따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가상 개발 환경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대해 살핀 결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전 과정을 따로 시각화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모전에서 진행하였던 과정을 캐글에 있는 RSNA 북미 영상의학협회에서 제공하는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에 적용하여 GUI까지 개발하였습니다. 공모전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CM 이미지의 확장자를 바꾸어 불러온 다음 전처리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새로 구축합니다. 다음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 분류 모델에 적용해 결과를 예측합니다. 각각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공받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제공받은 데이터는 전부 DCM 다이콘 파일입니다. DCM 파일은 엑스레이 촬영 시 기록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확장자입니다. 총 데이터는 4,000개의 데이터로 정상 1,000개, 폐렴 1,000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640개, 흉막 삼출 484개, 공기 누출 409개, 무기폐 343개, 그리고 과다팽창 124개를 제공받았습니다.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다팽창 질환입니다. 과다팽창이란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함께 점차 호흡에 제한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출생 직후 폐가 최대로 팽창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무기폐는 폐 또는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기 누출 질환입니다. 흉막강, 폐가 포함된 가슴 빈 공간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폐와 심장이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흉막 삼출은 폐의 흉막에서 체액 성분이 스며나오는 질환을 의미하며 폐렴은 폐의 염증 반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질환입니다. 제공받은 데이터는 질환뿐 아니라 연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경우 0개월부터 4개월 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진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위와 같은 이미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화면에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과 다른 장기들이 노이즈로 작용하여 학습에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지에서 폐만을 추출하는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딥러닝 모델로서는 트랜스퍼 기반의 유넷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넷의 아키텍처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넷은 아키텍처가 U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유넷이라고 불립니다. 유넷은 의료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데이터 손실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을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측은 인코더 파트인 Contracting Path, 가운데를 Skip Architecture, 우측을 디코더 파트인 Expanding Path입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넷의 왼쪽 부분은 Contracting Path로 트랜스퍼 기반의 인코더 부분에 속합니다. 각 스텝마다 3x3 합성 곱을 하여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이전할 시 2x2 맥스플링을 적용하여 채널 수를 2배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을 유넷 아키텍처의 가운데 부분까지 반복합니다. 다음은 유넷 익스펜딩 패스, 디코더 부분입니다. 좌측 컨트롤팅 패스로 줄어든 스텝을 거울에 투영된 것처럼 동일하게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텝별로 3x3 합성 곱을 진행하고 스텝을 이전할 때마다 업 컨볼루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1x1 합성 곱을 진행하는데 이는 나중에 원하는 클래스에 맞게 변환시키기 위해 진행합니다. 가운데 부분인 유넷 스킵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유넷에서 가장 큰 특징인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로 하게 하는 구간입니다. 좌측 컨트롤싱 패스에서 합성 곱을 하게 되면 경계면의 데이터가 손실되는데 이 정보를 보정하기 위해서 컨트롤팅 패스 스텝 부분의 절반을 익스펜딩 패스 스텝에 추가시켜 경계면 정보를 보정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각 스텝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면의 정보를 보정하면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학습하는 모델이 유넷 모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세그먼트를 추출할 사진과 그에 대한 정답값인 마스크를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지와 마스크를 활용하여 유넷 모델에 적용시키면 좌측 하단과 같이 예측된 마스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실제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 이미지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다른 내부 장기와 다르게 신장과 같이 흉골, 갈비뼈에 가려져 있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사진으로서는 폐보다는 흉골이 더욱 부각됩니다. 저희는 흉골의 내용을 줄이고 폐의 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라에라는 전처리 과정을 적용시켰습니다. 클라에란 이미지를 타일별로 나누고 각 타일별로 대비값을 균일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클라에 방법을 통해 우측 하단 사진과 같이 폐 안에 정보가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넷을 통한 마스크와 클라에를 적용한 이미지를 비트와이즈 연산을 통해 폐만을 추출하여 전처리 및 분류 모델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폐가 존재하는 부분만을 크롭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객체가 있는 부분을 검출해내는 오픈CV 컨투어를 사용하여 비트 연산된 이미지에서 값이 있는 부분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넷의 성능이 매우 좋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사진에 폐 한쪽이 가려졌거나 마스크를 하나밖에 잡지 못하여 폐 세그먼트가 한 개뿐인 이미지들을 제거하는 코드를 생성하여 양측 폐가 존재하는 이미지만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폐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백을 없애 폐의 부위만 남기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다중 분류 모델링 단계입니다. 우선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환자의 아이디, 연령, 환자 정보, 이미지 경로를 넣었고 종속 변수로는 진단명을 두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저희는 여러가지 다중 분류 모델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VGG16, CNN, 인셉션 V3, 덴스넷 169, 렛츠넷 50, 모바일넷, 그리고 최엑스넷입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각각 트레인 3084개, 밸리데이션 385개, 테스트 385개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모델의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그중 최엑스넷 모델은 흉부 폐 질환 탐지 모델을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고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냈기에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엑스넷은 덴스넷 121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서 NIH에서 제공하는 14개 폐 질환 엑스레이 데이터, 약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훈련시킨 가중치를 가진 모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덴스넷 121에 해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공모전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최엑스넷은 덴스넷 121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중분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아웃풋 레이어의 소프트맥스를 추가하여 다중분류 모델로 바꾸어 구축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란 피처들을 1차원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였고 파라미터가 최소화됨에 따라서 과적합 측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웨이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기 위해서 모델 파인 튜닝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엑스넷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델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우선 덴스층에 렐루 함수를 적용하고 드랍아웃을 적용하여 과적합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세그멘트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아 플래튼 층을 추가하고 이미지 증강에서 문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백을 지우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켰습니다.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클래스별로 불균형이 심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에 클라이만을 적용한 데이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 전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플래튼 층을 제거하고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조금 더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모델을 사용하던 중 이미지 증강의 방법을 바꾸어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증강의 방법은 파이썬 내부 모듈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인풋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 클라이를 적용한 세 번째 버전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0.94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지 증강으로서 과대 적합이 적용되었다는 판단을 했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밸리데이션이 0.94로 저희는 과대 적합이지만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공모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용한 마지막 분류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덴스 14 부분에서 새로운 최엑스넷 가중치가 입력되면서 덴스 14 부분을 제거하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7개 분류가 가능하게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레이어가 추가된 것에는 소프트맥스가 아닌 시그모이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공모전 결과 제출이 끝난 이후 수상식에서 모델 결과값 0.63 정도의 결과값을 보였고 저희는 2위라는 수상으로 공모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GUI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주최 측에서 제공받은 과상 환경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점과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 및 사용할 수 없었고 가상 환경 내에서 PyQt5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글 콜앱 환경에서 Kaggle RSNA 데이터의 공모전 과정을 접목하여 GUI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GUI 구축 내용입니다. 시연 영상 시청에 앞서 프로그램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이미지는 전처리 과정과 모델을 거쳐 진단 예측을 수행합니다. 진단으로 각 클래스별 확률 또한 제공됩니다. 결과는 우측에서 테스트 리저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 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한 후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엑셀의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각 진단마다 파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엑셀 파일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합니다. 영상에서는 세 가지 클래스의 이미지를 넣어보고 클래스를 제대로 예측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세이브된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을 열어 확인합니다.
샘플 이미지의 클래스는 화면 우측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우선 샘플별 클래스와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모델의 예측값과 비교하기 위함이고 우측에 띄워놓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모델과 각종 라이브러리가 임포트됩니다. 셀렉트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첫 번째로 샘플 1번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된 이미지는 전처리 과정과 예측 모델을 거쳐 우측 테스트 리저트의 결과값 및 클래스별 확률을 제공합니다. 환자명을 적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OK 버튼으로 바뀌며 예측 결과와 정보는 엑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 과정과 같습니다. 샘플 5번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줍니다. 결과값은 바로 도출되며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는 샘플 6번을 업로드해줍니다. 환자명을 입력한 후 세이브 버튼을 입력해줍니다. 진단 파일을 열어 지금까지 예측 및 입력되었던 누적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들의 예측된 클래스와 우측 실제 클래스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로는 입력 시간, 환자명, 진단 예측값, 클래스별 확률값, 이미지 위치가 입력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기대 효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엑스레이 진단이 CT와 초음파 검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저렴하여 병원과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입니다. 둘째, 프로그램은 예측값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참고 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아 재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위험도를 감소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가 추세에 맞게 의료인들의 인력을 최대한 도와주어 의료 인력 붕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모전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의 개수가 매우 적다는 점과 엑스레이의 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상 서버의 환경이 최신 모델을 사용하기 어려운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하여 과적값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분류 모델의 학습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공모전의 데이터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개선할 것입니다. 케글과 RSNA, NIH 등 다양한 방면에서 데이터를 구하여 불균형 또한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딥러닝의 아키텍처들을 학습, 코드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면서 예측 결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만든 GUI의 기록 기능과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용과 발표 내용은 GitHub와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